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개기준 문제 2015년도 해설 강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조세의 그죠? 분류 기준에 따른 내용 중에 올바르지 않는 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고 사용 용도에 따른 거고 조세 부담.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 고려는요,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아니고 가족 사항을 고려하면 인세고요, 고려하지 않으면 물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오모 씨가 면허가 있는 직원 김모 씨에게 당장 공사를 위해서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서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렸어요. 명의 신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김 씨가 앞으로 놓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판례에는요, 뭐에 따라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이, 그죠? 실질 과세에 따라 실질 기속자가 누구냐를, 그죠? 따라가 과세한다는 원칙이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말정산에 빠뜨린 추가환급을 어떻게 받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제 항목을 다 받지 못해가지고 빠뜨렸는데, 그죠? 우리가 빠뜨리다 보니까 그걸 누락하고 공제를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감액 청구가 되죠. 이걸 바로 경점 청구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용 신고는 정액 신고가 될 것이고, 경점 청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 특수관계자는,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친족인 경우에는 사촌까지를, 그 다음에 6촌까지를, 그러니까 친족은 6촌, 인척은 사촌까지를 특수관계자로 봐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 이모는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그죠, 지배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8촌 내 인척은 8촌이 아니고 4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척은, 그 다음에 친척은요, 혈족은 6촌 이렇게 됩니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특수관계, 친족도. 정답은 3번이 잘못됐다. 3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한 계산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감전 수익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죠? 세율 구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세전이익이 2억 천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1억 2,100에 대표자의 상여 한도수가에 500원과 종업원에 대한 한도. 종업원은 상관이 없고 얘는요, 송금불산임하고 상해처분해서 나중에 가산해야 될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감가상각비는 결국은 1,400이지만 상각 범위액이 시인 부족이 나타나죠. 이건 전혀 세무조항이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중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있다. 과태료는 선불하고 상여니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에는 건설 중인 공장 건물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송금불산임하고 유보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900, 건설자금 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다 합하면 이거는 500, 1,500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50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합하면 우리 소득금액이 이렇게 했을 때 소득금액이 2억 1,000인데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해서 여기 보니까 1,500이 된다. 그죠? 다 합하니까 2억 2,50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없으니까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산출세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2억까지는 10%예요. 그러니까 2천만을, 그죠?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더하기 초과하는 2,500에 대해서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000이고 이거는 500이니까 2,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정답이 2,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참고하시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볼게요. 아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기타사유 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에 기타사유 유출,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 기타사유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요. 입금, 뭐 주식 거래는 입금이 아니고 그죠? 채무 면제 입금이 맞는데 만약에 2월 결성 후에 보전한다라면요, 입금 물산입, 재산세 환급액은 당연히 입금, 이것도 입금 물산입, 차량 운반금 처분 금액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하면 800이네요. 85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송금 및 송금 물산입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수선 유지비, 업무무관 부동산의 수선 유지비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맞고, 출자 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사용자 회사 부담번 당연히 송금이고, 파손 부패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요,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킴으로 송금을 인정되지 않아요. 주식 거래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1년 만기 해외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20억 원을 수익으로 계상했대요. 세부적으로 오른 것은,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뭐예요? 요 이자 수익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에 대한 수용 특례 규정 수용을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국내 예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계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권 물산이 마이너스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예금 원천징수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세무조정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내 예금이라면 이권 물산이 요거,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단기 금융 매매 금융 자산으로 분류했고, 요거를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이때 요거는 그죠? 50만 원만큼 우리가 이익 잡았잖아요. 이거는 임의적인 평가 차익이라 보니까 당연히 뭐야? 이권 물산입하죠. 이권 물산입해서 마이너스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두 처분했으니까 뭐 이거는 추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50만 원만큼 뭡니까? 입금 산입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기에는 50만 원 감소되지만 결국은 처분됐으니까 똑같은 금액이 추인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4번. 그러겠습니다. 좀 살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를 사학기실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구입했다는 자료가 있네요. 그죠? 구입하고 아래 같은 상각했다.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년에 2억 원씩 비용한다는 거고,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은 맞는 것 찾아보라. 자, 보니까 옳은 것은, 자,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원칙은 맞지만 만약에 시인부족이 나타나면요, 그 시인부족의 범위 내에서는 송금산입 마이너스고 추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 없다. 별도의, 원칙적은 맞지만 이거는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기에는 보면 회사가 기상 안 했으니까 세무조정 없을 것이고, 얘도 시인부족이고, 11기에는 부족한 송금산입 안 하고요. 결산조정이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한도 초과액이니까 7억 원이 한도 초과액 손불이네요. 이거 맞고. 그럼 13기에는 뭐야? 여기 부인액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7억이 손불이 됐으니까 2억에 송금 산입 되겠네요. 별도죠. 정답은
3번이 그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죠. 우리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접대비의 기속은 결국은 발생주의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라는 걸 좀 알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 그 조합이 지출한 국리시설비는 간주 접대비가 됩니다. 맞고요. 접대비 한도를 감안해서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된다. 맞고, 세법상에 적정한 기부금 단체 외에 단체에 출연한 기부금 비지정기금으로 전액 송금 부인되므로 맞습니다. 법정인지 지정인지 단체로 확인해야 되겠고, 광고 선전 목적에 불특정 다수한테 정의하는 것은 접대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 맞고요. 자, 기부금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맞고요.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으로 하여, 그죠? 하여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미지급 기부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부금은 현금주의잖아요, 그죠? 동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전액 송금, 이거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죠. 여기 보니까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조정으로 인한 송금불산입 금액은 얼마냐,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송금불산입된 금액. 그럼 이게 접대비 15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보니까 접대비 1700 중에서 건당 초과는 법정 정기 수취하는 금액이 2200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 바로 직부인이네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개인적인 1단계, 개인 사적 접대비 없습니다. 2단계 조정이 뭐죠? 법적 정기 미수치 금액, 손불하고 뭔가 200, 기타 사유출 10원입니다. 이거 하나 했죠, 그죠? 세 번째, 한도 15인 해봐야 돼요. 15기고 특수관계적 거래분이 없고, 이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은데요. 그럼 접대비가 보면 회사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회사 거는, 자, 회사는 그럼 여기 해당이 된 건 1,500만 원이다, 그죠? 1,700 중에서 200은 부인됐으니까 1,500이 회사 거다, 그죠? 그럼 한도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란 말은 기본 한도가 얼마가 될까요? 기본 한도 1200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기본 한도. 중소기업은 2400,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 기본 한도잖아요, 그죠? 기본 한도. 한도가 플러스 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 한도가 되죠. 수익 금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15 곱하기 0.2%. 이렇게 되면 요거는 3, 그러니까 15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요걸 했을 때 회사의 계상액은 1,500이 다 한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세무조정이 없다, 그죠? 결국은 이 거래를 통해서 송금불산입된 금액은 2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이자 부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비실명 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첫 번째가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비실명, 1순위, 2순위, 비실명, 건설자금 3, 법무부 간사, 그래서 니언디귿, 리얼기업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조금 외우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죠? 15분 보겠습니다. 우리 태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액이죠. 우리 세법이 기말의 퇴직급여 계상액을 우리 세법은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부인하고 상여가 아니고요.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그죠? 유보로 접근하죠, 그죠? 우리 태충 과다 기상이니까 부채감액이 유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또 아니고 나머지는 결산 조정이고 우리 나중에 퇴직금 추계액 볼 때 추계액이라는 개념이 일시퇴직 기준하고 보험수리적 기준에 큰 금을 한도로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총급액의 5% 중에 총급액의 정의는 송금불산입 때는 인건비와 상해는 제외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출채권 맹세표의 일부인데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조정은 소멸시 완성채권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 사업비용 결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속이 6월 달이니까 현재 2015년도에 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 되겠습니다. 2억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번 볼게요. 우리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중에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 인사에 이루어진 거래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소멸했더라도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 거래지만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되지 않았다면 부당이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사용에 대한 경조세 대비는 부당이익 규정이란 인정이자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가지금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통념이 인정하는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요 예외적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출자 또는 소액 주주 임원에게 자용 사택 제공 이익은 부당이익 적용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세무조용인데, 우리가 고가 매입은 2개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저가 양도는 하나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면서 추인되니까. 팔면서 전부 다 추인되어 있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2억짜리를 뭐 얼마 주고 판 거예요? 토지를 장부가에 1억 원에 그러니까 시가가 2억짜리인데 1억 원에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가 되겠죠. 그죠? 대표이사의 거래고, 지금 현재 뭐, 30% 이상이, 5% 이상의 그 시가 대비 차익의 비율이 5% 이상 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1억에 대한 부여된 자한테 상해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금 산입에서 저가형 상해처분. 하나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수정한 후에 올바른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표가 185네요, 그죠? 근데 지금 누락사항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요걸 지금 감안하면 2월 결손금은 우리가 요거는 2018년도까지는 5년이었잖아요. 5년이었으니까 2013년도가 1몰이니까 지금 현재 2015년은 관계없고 요 두 개는요. 공제가 가능하니까 5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건 깎아볼 수 있는 거죠. 한도초과 이건 다 하고 1,500을 합하니까 3,500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해서 요거는 지금 대상이 되지 않고요. 요 두 개는요. 50만 원을 5천만 원을 깎아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요건 한도초과이니까 하니까 결국은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3,500이 되겠다, 그죠? 여기 3,500이 차감될 거니까 올바른 과세 표준은 1억 5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가 다 맞춰가네요, 그죠? 20번이 바로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한 얘기네요. 네, 법인의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우리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달말부터 3개월 맞고 법인세 과세표준이니까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조정의 첨부서류는 제출하면 무신고 되죠.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결손이 있더라도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되고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한다라면 분납할 수 있다. 그래,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소득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소득세 1문제, 부가치세 1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 맞고요. 이런 근로자는 일정 세금 납부로 종결을 하는데 이를 분류가 아니고 뭔가 분리과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하고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 등 있잖아요. 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신고함으로써 과편이 확정되는 신고 제목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나성실 씨가 아래의 소득 외에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중소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할 소득은 뭐냐 이거잖아요. 이건 뭐 이자 수익은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냥 분리과세
복권 당첨도 분리과세 보여주는 이것도 비과 이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구 소매점 운영 수익에는 사업 소득자니까 반드시 뭔가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금융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우리가 이자 배당 같이 국외 금융소득 있잖아요. 국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로 걸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종합과세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뒤쪽에 보겠지만 뭐 불법 소득이랄지 뇌물 같은 거 받을 때는 계약금이지만 계약 위약에 따라 그죠 위약금이 나중에 뭐 이렇게 손해배상금으로 대체됐다는 그런 것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입장이다. 비실명 금융은요 우리가 종합과세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분리과세 하죠. 어차피 42%가 되겠습니다. 올해 바뀐 규정인데 종합과세. 집의도 최고세율이고 그냥 분리과세 하는 게 있죠. 편하죠, 그죠? 현실적으로 비실명인데 그자한테 종합과세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금 대여를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인 자금을 대여받고 이익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바로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비영업 대금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은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한번 가보죠. 자, 김삼일 씨의 상가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지금 총 수익 금액은 얼마냐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임대 기간이 지금 올해 기간에 6개월과 내년에 6개월이 걸쳐 있네요. 선불을 받았대요. 1억 원인가. 기간 기속합니다. 올해